(2월 14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각 방송국이 사실상 대선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를 불러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 토론회라는 것이 이걸 주최하는 방송국이 사실상 또 방송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방송국의 앞으로의 나가야 될 재정적이거나 영업적인 환경도 있고, 또 혹시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좀 줄도 서야 되고, 그리고 또 시청률도 좀 의식해야 되고, 한마디로 이 방송국이나 언론사가 대선 후보를 불러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으로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권력에 지키기는 싫으면서 시청자에게는 뭘 좀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애꿎은 만만한 이 후보들은 불러다가 조지기는 쉽지만은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방송국이 제대로 된 검증이나 자질, 이런 부분들을 의혹을 캐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또 상당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 될 거라면서 대선이 없다 하면서 애써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대선 국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 되는 집에는 자꾸 소가 들어간다고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은 갈수록 신이 납니다. 언론들은 알아서 키고 토론에 나가봤자 신상 잡기 잡담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그나마 몇 안 되는 대선 후보 검증 프로에서 대선 후보들을 불러다가 국민 면접이라면서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봐야 될 의혹과 검증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예능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SBS에서 했던 대선주자 국민 면접이라는 프로, 일요일부터 문재인, 어제는 안희정이 출연했고, 이제 더 나아가서 목요일까지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 5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는 예능이라서 정책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이 국민 면접관으로 내세운 사람들이 강신주, 김진명, 진중권, 전유옥, 허지웅인데 국민 면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사람들은 SBS가 내세운 사람이지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 후보자 검증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여론이 주였는데요. 힐링 캠프가 떠올려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후보자의 감성을 띄워주는 그런 프로에 불과했다.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질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물며 의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검증이라는 코너도 있는 모양인데 검증인지 신변 잡기 토크인지 헷갈렸다. 문재인 후보는 소문난 애견 애묘인이고 혼밥 혼술이 특기고 부부싸움 스트레스는 걷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하나마나한 소리를 듣고 자빠졌습니다. 자, 곧 본 내용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엄격한 도덕적 가치를 실천해 왔냐, 얼마나 일관된 공공의 이익에 헌신해 왔냐, 얼마나 심도 있게 대통령 역할을 연마해 왔냐 등에 대해 검증해 보겠다라는 아나운스멘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 룰을 빅데이터가 뽑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그리고 국민이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국민이라는 이름을 빅데이터나 SNS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댓글의 선정 주체를 그 질문하는 댓글에서 뽑아내서 질문하는 내용이 SBS에서 한 거지
국민이 한 게 아닙니다. 면접관도 SBS가 뽑은 사람들이지 국민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었던 내용들도 보면요, 위기관리, 그 다음에 무슨 비전에 대한 압박, 종북 논란,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극단적 혐오, 적폐청산,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재벌의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실제로 이 TV에 나와서 뭐 예능을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출연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치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쪽에나 저쪽에나 줄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코너에 대선 후보 불러다가 국민 면접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정치적 색깔은 어떤 사람이다, 평소에 어떤 말을 해왔다, 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걸 갖다가 국민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관이라고 해서 내세워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뭐 영화 평론을 하는지 작가인지 뚜렷한 직업이 뭔지 모르고 과거에 그레시암의 법칙을 잘못 말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걸 표현을 잘못 써서 방송에서 좀 망신도 당한 바 있는 허지웅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 말이, 지난번 대선 때 당선이 됐다면 블랙리스트나 세월호 참사는 안 일어나게 했을 것이냐라는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해서 국민들을 실속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토론을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 문재인 하면 지금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다수 패널로 참가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날카로운 질문을 할 만한 이 면접관들의 면면은 보이지 않고 사전에 SNS나 빅데이터에서 뽑은 걸 묻는다고 하고, 그렇다면 국민 면접관이라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적당히 실없는 소리로 치어리더 역할을 하라고 거기다 앉혀놓은 겁니까? 이런 프로를 하니까 평소에 대선 후보 토론에 안 나가던 문재인 후보가 안심하고 나가서 자신의 감성적인 면모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웃기는 게요, 문재인 후보 불러다가 그 한일 이 군사정보 공유협정과 위안부 문제, 사드 배치 문제, 한미 동맹 문제,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문제 등을 묻지 않았다 하면 이것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불러다가 1번으로 물어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예능이 아니고 정말로 국민 패널이라고 하려면요, 국민들을 남녀별로, 성별로, 또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를 해서 한 10여 명 정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전혀 방송사가 관여하지 말고 그들이 묻고 싶은 부분을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물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요, 97년 대선에 KBS가 했던 이 대선 후보 초청 농업 문제 TV 토론에 제가 패널로 나가서요, 대선 주자들 앞에 기습적으로 농가 부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물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요, 대선 주자들 절절매는 모습이 눈앞에 다 보였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토론했는데 20년 뒤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질문의 내용과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한다고 생방송에 대비해서 합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방 하나씩 패널들이 들어가서 자면서 밤새도록 뭘 물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심해서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대선 후보들을 불러다가 전혀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어떤 예능에 나오는 그런 출연자들을 불러다가 국민 후보라고 시켜서 묻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만큼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정치적 자질이나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패널 선정에서 해당 패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과학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성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단편적이고 서로 묻는 항목도 동일하다 보니 패널 간의 질문이 통일성을 갖추지도 못했고, 대선 출마하는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듣는 것은 좋았지만은 이 또한 자기가 그냥 이 토론회에 대비해서 사전에 뭐 어떻게 토론한다고 질문 조항들이 같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온 거를 그럴싸하게 그냥 이렇게 프롬프트 보고 읽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이야기를 한 그런 토론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이 답변 역시 동일한 비슷한 답변을 천편일률적으로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하듯이 여기서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패널 구성과 진부한 질문으로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대선 후보 검증해 보고 싶으면요, 제가요 진짜 편파적이지 않고 전부한테 모든 걸 다 혼쭐이 나도록, 그리고 감춘 일이 나중에 들통나지 않도록 물어줄 거니까 저 같은 사람 한번 불러보십시오. 절대 안 부르지요. 방송사 문 닫을 일이냐 생각할 겁니다. 자, 프로그램 구성 잡동상이었다. 편집이 짧게 꺼내주고 얼마나 칼질을 해댔으면. 그러니까 대선에 나서려는 후보의 명확한 철학과 숙성된 사고에서 나오는 발언이 도출되지 못하고 10분 간격으로 광고 형식의 프로그램 홍보 또는 면접 형식 자체가 자주 변경되다 보니 종편에서 진행되는 대선주자 검증보다도 부실하게 흘러갔다. 대선 후보를 불러놓고 아무런 대안도 고민도 없이 악플을 보여준 후 패널들의 웃음을 사게 만든 건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 올리고 대선 후보한테 아부해가지고 나중에 점수 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더냐는 겁니다. 역대 청와대 홍보수석은 최근 들어서 거의 SBS가 독식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독식하는 겁니까? 자, 깊이 있는 검증은 온데간데 없고 시청률 확보만 해란이 됐다 이러는데, 비판하는 이런 언론의 논조도 또 좀 웃깁니다. 시청률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대선 후보 불러다가 점수 될 만한 사람한테 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은 둘러리죠.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프로입니다. 허지웅은 느닷없이 게임을 하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문재인 대표가 부부싸움을 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참는다라고 발언한 후에 그거 안 좋은데라며 검증과 전혀 무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기타 패널 역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을 하지 못하고 다른 방송에서 이미 본인이 언급했던 질문을 또 하거나 무존재로 일관하여 프로그램을 진부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아나운서는 여자 아나운서가 있죠. SBS에 문재인 후보에게 발음 테스트를 시켜서 출연한 대선 후보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정치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취지는 알겠으나, 아니 대선 후보들의 인간적인 면모는 시장 바닥 다니고 무슨 토크쇼니 뭐니 해가지고 토크 콘서트니 해서 수도 없이 우리가 가식적으로 보니까 굳이 TV에서 대선 후보의 인간적인 면모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까? 자, 국민들은 대선 또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의혹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이런 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저는요, 정말로 지식이 없다 하면, 정책 한 개 가지고 한 10분씩 물고 늘어질 상황이 아니라면 힘이 센 유력한 대선 후보와 허접한 패널들 사이에서의 역학관계가 뻔한 거 아닙니까? 방송국은 힘이 센 유력 대선 후보한테 잘 비우려고 할 거고, 이런 관계 속에서 묻고 답하고가 평등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 사람은 누구 앞에 가서도 말 안 가린다고 할 사람 정도, 그리고 방송국은 네가 무슨 질문을 해도 우리는 노타치다, 이런 정도고 생방송으로 되어야 토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어떤 급작스러운 사안에 대한 이 대처력 등을 갖다가 묻는 그런 어떤 코너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이나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현안이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그거에 당신의 문제는 뭐였고 굉장히 두 사람끼리 치고받고 합니다.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내놓고요, 서로가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다 까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정밀하게 검증을 해도 대통령 된 사람이 시원찮은데, 하물며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냥 이미지 중심의 면접 보듯이 하는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문제 많은 인간들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냥 올인되도록 도우기 위한 언론의 검증이 아니라 협조라고 봐야 됩니다.